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약 2주간의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테슬라가 어디까지 내려올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음 주 담아가야 할 종목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도 돼,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그러면 나스닥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후로 약 5일간의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이 전고점, 이 3개의 봉을 가진 전고점을 한 번에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이 전고점과 이 전고점의 저항대, 이 가격대가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고 여기서 정확히 지지 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도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위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여전히 상승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동에서 또 문제가 하나 일어나고 있죠. 미국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예멘 후티 반군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 중동의 문제가 유가를 상승시키면서 미국 증시에는 악재로는 다가올 수 있지만 미국 증시가 이 악재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어제도 지수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다. 하지만 뉴스는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가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나스닥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다우존스는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란색 선을 깨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또한 노란색 선 21선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금 상황 둘 다 나쁘진 않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이란과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상황만 예의주시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주말이니까 많은 종목들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전고점, 저항대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어 이 부분에서 지지해주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TQQQ를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이고 여전히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단 라인까지 올라가려는 노력이 보이고 지금도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의 의견이죠.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제가 이 전고점, 저항대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TQQQ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지지 후 반등할 것이라 예상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SOXL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추세의 상단까지 올라가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같은 경우 제가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한 3일간 연속 하락하면서 이 갈색 선 121선과 초록색 선 61선 부근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1.3%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매수 타점까지 열심히 오고 있는 중이죠. TMF는 제가 이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 전고점 저항대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고 1개월간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쌍바닥 패턴이 나와주었죠. 그 후 이 박스권을 깨면서 이 부분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연속 3일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박스권을 깨고 새로운 상승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상황 좋다,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 약 2주간의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테슬라가 어디까지 내려올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파란색 선 481선과 초록색 선 61선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틀 동안 약 8%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부분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테슬라는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추가 하락이 예상되니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셔라. 지지 후 반등하는 거 보고 제가 매수 신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고 테슬라 저점에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처음 오시는 분들도 테슬라 제가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매수 신호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꾸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제가 여기서 쌍봉이 나왔으니 이만큼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은 이 갈색 선 121선과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1차적인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또 내려온다면 2차적으로 이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소액으로 1차적으로 매수를 진입한 상황이고, 2차적으로 241선과 481선이 있는 이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생각으로 애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이렇게 깃발 형태의 삼각 수렴을 통해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 에너지는 상승으로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꾸준하게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드렸고, 최근에도 이 부근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하면서 저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 후 연속 4일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더 큰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좀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였겠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스토캐스틱 533의 보조지표가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후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상황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라이 릴리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제가 깃발 형태로 올라가고 있고 삼각 수렴을 통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일라이 릴리를 소액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 후 약 7일간의 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도 1.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618달러를 매도 가격으로 보고 저는 계속적인 보유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라이 릴리 지금 상황 좋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 제가 이 상승 추세의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에 왔을 때는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서도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후 연속 4일간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연속 4일간 상승하고 약간의 조정 위치에 와 있으니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가면서 다시 한 번의 매수 타점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분할 수익 매도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해선 강한 호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조그만한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서는 추가 하락이 예상되니 아이온큐 조심하셔라 말씀드렸고, 저는 이 부분에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하락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 이 부분까지는 하락할 수 있으니 저희는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것 보고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이온큐 열심히 이 구간을 향해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선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 제가 갈색선 121선을 넘을 때부터 상승 추세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은 빨간색 선 241선까지 상승을 보여줄 거고, 이만큼의 또 상승이 나왔죠. 그 후 241선 빨간색 선을 깨고 올라온다면 위에 있는 481선까지의 상승폭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얼티 인컴 21선 노란색 선을 꾸준히 타고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1선만 깨는지 안 깨는지 그것만 확인하면서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 꾸준히 제가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가를 350달러 부근이라고 말씀드린 후 약간의 조정 후 2차 목표가인 380달러를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380달러 부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충분히 올라올 것 같고, 그 부분은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이니 거기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보유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제가 이 상승 추세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린 후 연속 4일간 상승을 보여주면서 약 6, 7%의 수익을 주고 있는 중이죠. 알파벳도 여전히 이 상승 추세 상단까지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도쿄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사인은 지금 1차적으로 매수 타점에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전고점 부근을 뚫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사인은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 저도 소액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도쿄사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상승 추세로 잘 올라가고 있으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도 제가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지금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마존닷컴의 1차 목표가는 162달러 부근이 되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상단 라인까지 보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완만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매수 타점을 알려드리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 오려는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상승 폭이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길리어드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모습을 주봉으로 본다면 더 자세히 보일 건데,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매수를 진입한 상황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어제도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이 부분 지지 후 반등, 지지 후 반등, 지금도 지지 후 반등 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다린다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가 21선 노란색 선을 깨고 올라온다면은 이 부분은 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노보노 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 디스크도 제가 이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보노 디스크 이제 곧 상단에 도착하게 되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가면서 이 밑에 하단에 왔을 때
또 한 번에 매수를 잡을 수 있겠죠. 지금 노보노디스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의 상단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어도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어도비는 상승 추세 하단에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U 같은 경우 제가 갈색선 121선을 깨고 올라온다면 빨간색 선 241선, 그 후 481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니 노란색 선 21선만 깨는지 안 깨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AB. 자, 다음으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의 하단에 왔을 때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게 되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소액 진입한 상황이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매도 가격으로 보고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WN입니다.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고, 지금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매도 가격으로 보고 1차적으로 매수를 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TZA 보도록 하겠습니다. TZA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지유 반등, 지지유 반등, 지지유 반등, 여기서도 지지유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제가 최하단에서 말씀드렸죠. 그 후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인버스 같은 종목은 절대 모아가는 종목이 아니고, 미국 증시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해지용으로 소액으로 진입 후 그때만 먹고 나오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TZA를 21선 부분을 매도 가격으로 잡고 진입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소액으로 보유 중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해둔 이 가격대를 매도 라인으로 잡고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니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는 제가 꾸준히 말했죠. 큰 하락 추세에 있으니 니콜라 같은 경우는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1, 2주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하락 추세 속에 있으면서 마이너스 4.9%가량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니콜라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 제가 이 부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셔라 알려드렸고, 그 후 이만큼의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보잉이 악재도 있지만은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보잉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까지 아직도 하락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는 들어가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 루시드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그룹 또한 니콜라와 마찬가지로 큰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초록색 선 61선 위로 하루 올라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초록색 선인 61선 위에서 1, 2주간의 지지를 보여주어야 저는 매수 타점이라 보고 매수한다 그랬고, 그 전까지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비트코인 ETF 승인 전까지 매번 인기 순위에 오른 종목이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이 고점 부분에서 수익을 챙기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캐스틱에서 533 지표, 1066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큰 음봉을 가지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21선 노란색 선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깨진다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록색 선 61선까지는 하락할 폭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약 7%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제가 표시해 둔 이 부분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감사하다고 해주시는 말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